자,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선 보호 방식도 크게는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네 가지보다 더 될 수가 있겠지만은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개요 부분에 이제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선에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전류 차동 방식인데, 이 전류 차동 방식을 적용할 때 이제 CT로부터 고장 전류를 검출해 내지 않습니까? 근데 CT는 이제 철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철심이 포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CT에 포화 현상에 의해서 이제 오동작 혹은 부동작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류 차동 방식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압 차동 방식, 그다음 위상 비교 방식, 리니어 커플러 방식, 전류 비율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차폐 모선 방식 등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건요, 전류 비율 차동 방식에 대한 부분하고요, 전압 차동 방식에 대한 거, 그다음 위상 비교, 방향 비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전의 변전소 765, 345, 154 변전소에서는 전류 비율 차동 방식하고 전압 차동 방식 두 가지를 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얼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류 차동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요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어떤 자료에는 한전에서 전류 차동 방식을 쓰고 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전류 비율 차동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류 비율 차동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 이 보호 계전기의 구성도는요, 비율 차동 계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제가 보호 계전기 파트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비율 차동 계전기는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동 계전기라는 것 자체가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건데, 이 차동 계전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동작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동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민감도를 조금 더 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오차가 발생이 됐을 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는 비율자가 들어갔느냐, 비율이란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일정 비율, 오차 범위가 전격 전류의 뭐 30% 이상, 5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동작하도록 한다. 혹은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이가 뭐 30% 이상 되었을 때만 동작하도록 한다라고 세팅을 해주는 것이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하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억제 코일이에요. 억제 코일을 통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작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 코일이고, 우리가 정정한 퍼센테이지 이상, 뭐 30% 정정했다라고 하면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이가 30%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동작 코일이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지만 계전기를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선에 대한 사고 보호기 때문에 여기는 모선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모선 이외에 이 간선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동작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외부 사고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갛게 점이 하나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 간선에서 현재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선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다른 간선이나 전원선을 통해서 고장 지점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고장 전류의 흐름이 두 개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CT 2차 측의 전류는요, CT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극성을 쓰게 됩니다. 감극성이란 뭐냐면, CT 1차 측의 전류가 흘렀을 때 CT 2차 측의 전류의 방향이 1차 측의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CT를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감극성, 가극성. 뭐 이 부분은 제가 계기형 변성기 강의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사 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뭐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자, 1차 측에 1번 회선에 고장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CT 2차 측에서는 전류가 빨간색 화살표 방향대로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회선에서는 고장이 발생된 지점이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하나, 두 개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시트에는 시트 2차 측에서는 화살표가 밑으로 두 개가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고장 전류가 흘러서 이 지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유출되고 있으니까 시트 2차 측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이 고장 전류의 크기는 얘와 얘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지점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거든요. 자,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서 가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전류가 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이 밑으로 동작 코일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류를 봤을 때 요렇게 해서 이 지점을 타고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돕니다. 이 전류와 이 전류가 같을 수밖에 없죠. 왜? 1차 측에 있는 이 전류가 이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어떤 그 접합 지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을 구해보면 동작 코일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 코일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사고일 때? 외부 사고 시일 때. 이해하셨죠? 자, 외부 사고 시에는 모선에 유입하는 전류와 모선에서 유출하는 전류의 벡터 총합이 0이 되므로 차동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사고에서는 부동작합니다. 고장 전류가 모선을 타고서 흐른다고 할지라도. 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입되는 이 지점에서 이 전류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 건데, 여기 보시면 고장 지점이 고장 지점이 모선 지점입니다. 자, 여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각각의 휘더에서 고장 전류가 모선을 향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CT 2차 측에서 봤을 때는요, 간극성이니까 CT 2차 측의 전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갑니다. 자, 다 유입이 됐죠. 여기서 합이 생겨서 세 개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가 일로 오고 얘는 다시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와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부 사고에서는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차단기가. 자, 내부 사고 시에는 모든 회선의 전류가 모선에 유입하여 그 총합이 차동 회로에 흘러 과전류 계정기가 동작하게 된다. 자, 이게 비율 차동 계정기의 동작 원리입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림,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동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자기의 생각을 입혀서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답안지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 화살표는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외우시고 그림에다가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을 덧입히시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전류 차동 계정기였는데 제가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를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포화 현상, CT의 포화 현상 때문에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철심이 포화가 되면서 오차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오차 전류가 발생이 되게 되면 뭐 외부 사고 시에도 이 지점에서 전류의 합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O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감도를 둔화시킨 거예요. 그냥 차이가 0.001A만 생겨도 동작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생겼을 때 그런 차를 통해서 비율차를 통해서 동작하게끔 만들어준 것이 비율차동 계정기입니다. 왜 이걸 썼느냐? 변류기 포화에 따른 오차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차에 의해서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 동작하게끔 하는 비율차동 계정 방식이나 혹은 리니어 커플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비율차동 계정 방식을 주로 쓰고 있고요. 리니어 커플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심 변류기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철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심 포화 현상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발생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리니어 커플러 방식보다는 비율차동 계정 방식이 훨씬 더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비율 차동 계정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보호 계정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철심 포화에 의해서 오동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압 차동 방식을 이제 적용할 겁니다. 뭐 한전에서는 전압 차동 방식이나 아니면 비율 차동 개전 방식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자, 전압 차동 방식은요 어떤 원리를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율 차동 개정 방식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7T라는 개정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87T보다는 87B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스니까 부스에 사용하는 거니까 비율 차동 개정기인데 87 부스니까 B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식은 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일반적인 전류 비율 차동 개정기에다가 전압 개정기를 연결했습니다. 이 전압 개정기는요, 여기 보시면 높은 임피던스를 갖는 전압 개정기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개정기 내부에는 뭐 일반적으로 한 1000옴 정도 1000옴 정도의 내부 저항을 가진 전압 개정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 차동 개정기와 전압 개정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고장 전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장 전류가 이 개정기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내부 저항에 의해서 전압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전압 상승이 정정한 전압보다 높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압 개정기가 뭐 90V의 동작을 하게끔 해놨는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뭐 한 1200V의 전압이 뜬다. 그러면 정정한 것보다 높은 전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 개정기에 내부 저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신 것처럼 스테빌라이징 레지스터를 써서 저항을 씁니다. 여기에 한 뭐 300옴 정도, 수백 옴 정도의 저항을 사용해서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이 상승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상승된 전압에 의해서 전압 개정기가 동작하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STR이라는 게 그러한 안정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의 기본적인 어떤 동작 원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베리스터라는 어떤 그 비직선성을 지닌 저항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거 왜 집어넣냐면요. 여기에 고장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이 유기가 되거든요. 이게 뭐 1000V 정도의 전압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전압이 뜨게 되는데 이 전압이 뜨게 되면 이 개정기나 CT 쪽에 과전압이 생기면서 그런 그 전압이 견딜 수 있는 내성 이상의 전압이 발생이 되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이상 전압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주는 게 베리스터의 역할입니다. 이 베리스터는요, 전압이 일정치 이상이 되게 되면 저항값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비직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항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서 일로 전류가 쭉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압의 상승을 일정 그 전압 내성값 이하로 제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베리스터의 역할이다. 제가 말씀드린 내부 저항, 전압 개정기, 그 다음에 안정 저항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에 있는 전류 비율 차동 개정기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자, 전압 차동 개전 방식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전압 간 차전압이 일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개정기이다. 일정치 이상이라는 게 이제 정정한 값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이 정정한 전압은 그 니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그 니포인트 볼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이 한 2분의 1 값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걸 계산하는 수식이 있는데 기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정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자가용 전기설비의 모든 것 1장에 보시면 270페이지인가 그 인근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안 보셔도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기술사 시험에서 합격 점수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저는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공부하거나 암기하시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쪽이 이제 많이 허비가 되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 정도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정정치 이상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동작하는데, 이것은 전류 차동 회로에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 한 1000옴 정도의 내부 저항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조사마다 틀린데 높은 임피던스를 갖는 전압 개정기를 연결하면 차전류가 큰 경우에 개정기에 나타나는 전압도 크게 되어 동작한다. 자, 얼만큼 크게?
정정치보다 크게 예를 들어서 한 90볼트라고 하면 1000볼트, 2000볼트, 10,000볼트 뜨게 되면 동작하게 되는 거죠. 동작함으로 이것을 통상 전압 차동 계정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압 차동 계정기의 정정 전압은 항복 전압, 니포인트 볼테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니포인트 볼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참고자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니포인트 볼테이지는 제가 계기형 변성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강의가 늘어지니까 니포인트 볼테이지를 적용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니포인트 볼테이지의 한 2분의 1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100에서 한 90볼트 정도 나옵니다. 니포인트 볼테이지가 뭐 어떤 이제 조건들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뭐 200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 값의 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정정을 한다. 정정을 한다라는 건 그 전압 이상이 되면 계정기가 동작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정정 전압을 구할 때 적용되는 전류치는 모선 단락 전류 크기의 수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포인트 볼테이지라는 이런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계정기를 동작시키는데, 이 니포인트 볼테이지라는 전압이 90볼트라고 했을 때 이 90볼트가 형성되는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요, 지락 전류 혹은 단락 전류 크기의 수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동작을 시키는 그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세팅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포인트 볼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정하게 되면 이 모선의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이 정정 전압은 항복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계산한 정정 전압을 구할 때 적용하는 전류치는 모선 단락 전류의 수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선 내부 사고 시의 계전기는 안전하게 동작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정하는 게 맞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CT 2차 측 전압형 계정기의 내부 저항도 전압형 계정기와 같이 전압형 계정기 내부 저항 1000옴 또는 전압형 계정기와 같이 설치되는 스테빌라이징 레지스터 안정화된 저항, 얘가 저항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항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 그 CT 2차 측의 고장 전류, CT 2차 측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 곱하기 저항의 크기만큼 전압이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압이 뜨는데 이 계정기라든지 CT라든지 가지고 있는 전압의 한계값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 이 값을 넘어가게 되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올라가는 상승되는 전압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하느냐? 베리스터를 설치합니다. 이 베리스터를 통해서 일정 전압치 이상이 되면 베리스터가 갖고 있는 저항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방전이 되니까 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정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의 상승을 억제해서 CT 2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의 전압에 의한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주고 있다. 자, 베리스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형 계정기에서 내부 사고 시와 외부 사고 시에 동작하는 그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현재 모선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 모선의 내부에서 현재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고장 전류는 위에서 모선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피더에서는 이제 여기 부하라고 하면 전류가 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유입되는 고장 전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CT 2차 측에서는 간극성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현재 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압 계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기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회로에는 1차 측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 고장 시에는 이렇게 87B 계정기의 전류가 흘러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요, 이 전류가 ECT와 밑에 있는 CT를 관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1번 CT는 고장 전류가 1차 측에 비례해서 CT에 비례해서 위로 향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1차 측의 고장 전류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CT 2차 측의 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위로 흐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의
크기와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의 크기가 같은 크기의 전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여기에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류가 5A라고 하면 얘도 5A입니다. 그러면 5A가 흘러 들어가서 5A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져서 나가는 전류도 5A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키르호프의 제일 법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없습니다. 자, 87B번 계전기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 차동 계전기는 외부 사고 시에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부에 베리스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 포인트 볼테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베리스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베리스터는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고장 전류가 CT 2차 측에 흘렀을 때 과전압이 형성이 되니까 이 과전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리스터를 부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리스터는요, 부특성을 갖는 비직선성의 소자로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 저항치가 변동하여 일정 전압 이상이 인가되면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전기의 전압 소자의 과전압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압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전류도 비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전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선형적인 특성이 아니라 꺾이니까 비직선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압 계전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위상 비교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위상 비교 방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선의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내려오고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CT 2차에서 검출되는 이러한 위상은요, 동이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상이라는 건 1번 선로에서 이러한 파형의 전류가 형성이 되고 2번 선로에서도 이러한 파형의 전류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상부에 있는 이 값을 플러스 1이라고 놓고 하부에 있는 요 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연산장치에서 얘와 얘의 그 위상, 파형만을 분석해서 양이냐 음이냐를 판가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해줘요. 곱해주면 양의 값이거나 음의 값이거나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양의 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도 양의 값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계전기가 동작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1번 선로에는 이러한 파형을 가지지만 3번 선로에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위상의 파형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서 검출하는 거는 플러스 값이지만 3번 선로에서 검출한 값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산 처리해서 외부 사고냐 내부 사고냐를 계산해 가지고 동작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위상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위상 비교 방식이 뭐냐라고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위상 비교 방식은 차동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사고 시의 변류기 오차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모선에 유입 유출하는 전류의 위상만을 비교해서 연산 처리해서 외부 사고인지 내부 사고인지를 판단 내려서 동작을 하도록끔 한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상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 비교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방향 비교 방식은요, 뭐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퀀스 회로가 있죠. 하나는 A 접점이고 하나는 B 접점이에요. 자, 제가 이제 화면에 in이라고 해놨고 out이라고 해놨는데 in이라는 건 여기 이제 DGI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DGO out입니다. 1번, 2번, 3번. 이건 뭐냐면 1번 선로, 2번 선로, 3번 선로 세 개의 선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선로에 이 CT의 in과 out이 각각 한 개씩 계전기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1번 선로에 in out, 2번 선로에 in out, 3번 선로에 in out 이렇게 돼 있고요. in이란 건 뭐냐면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in이 동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2번 선로에 out,
계전기가 동작하는 거예요. 이게 접점이 이제 이렇게 붙습니다. 자, 방향 비교 방식은요. 이 시퀀스의 A 접점과 B 접점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동작 여부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결정을 짓냐면 내부 회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요. 고장 전류가 안쪽으로만 흘러 들어와요. 인이죠. 인인데 고장 전류가 한 회선에서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세 개 회선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개가 다 동작하든지 하나만 동작하든지 간에 이 중에서 한 개만 붙더라도 얘는 신호 전류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은요, B접점입니다. B접점은 동작하게 되면 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아웃은 뭐냐? 모선으로부터 바깥으로 전류가 흘러나가는데 이때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동작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번이 동작하든 2번이 동작하든 3번이 동작하든 그 9개 전기가 동작하게 되면 B접점이 떨어져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단 신호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얘는 오화 회로고요. 얘는 엔드 회로입니다. 이거는 세 개 중에 한 개만 동작해도 회로가 차단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엔드 회로는 세 개 다 모두 다 동작하지 않아야지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왜? 무슨 접점이기 때문에? B접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시퀀스 이 접점 회로하고요, 이 등가 회로 구성도를 좀 암기를 해 두셨다가 답안지에 적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 모선 보호 적용 방식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적용 사례를 좀 정리해서 답안지에 기술해 주시게 되면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에서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765, 345, 154 모선을 보시면요. 전압차동, 전류차동, 그 다음에 345도 전압차동, 그 다음에 154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1과 2분의 1 모선 방식을 적용하게 됐는데, 여기는 전류차동, 그 다음에 이중모선, 전류차동, 반모선은 전압차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보에 1보호와 2보호가 있는데, 이거 후비호와 주보호의 차이가 아니라 한전 같은 경우에 주면 설비에는 주보호장치에도 1계열과 2계열이 있습니다. 1계열이 동작 안 하게 되면 2계열이 동작하게끔 하나의 차단계. 그 다음 이 차단계가 동작 안 하면 그 후단에 있는 차단계가 동작하는 것을 후비보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해 두셨다가 답안지에 기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점수를 이제 높게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암기하기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요, 동일한 형태로 해서 지난 15년 동안 2번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보호계정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술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모선 보호 방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전류 비율 차동 방식, 그 다음에 전압 차동 방식, 그 다음에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전에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선 보호 방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